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찾아보도록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쪽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외 시장의 이슈부터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아 F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뉴욕 증시 다우와 S&P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다우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는 전일 대비 0.49% 상승한 24,504.8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보시면은 역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2,664.11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는데 전일 대비 역시 0.15% 상승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인데 남은 이슈 중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면 역시 FOMC의 정례회의 발표가 있겠죠. 여기서 금리 인상이 이제 내일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여기다가 경제 지표들이 좀 호조세를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세제 개편까지만 마무리가 잘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역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요.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탄력받아서 지금 전년 대비 0.4%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번 물가 상승이 수요가 뒷받침된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역시 남은 이슈들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전일 대비 0.19% 하락했습니다. 6,862.32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인수합병 이슈가 일부 종목들의 좀 등락을 엇갈리게 만들었는데 컴캐스트가 21세기 폭스사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컴캐스트 주가가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컴캐스트가 빠지고 나니까 디즈니가 인수 후보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가는 패시브 종목이죠. 넷플릭스와 같은 섹터에 있는 만큼 저희 인수합병 부분들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좀 보시면은 통신이 2.8%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 앞두고 금융주들도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지금 부동산과 헬스케어, 소재도 상승했는데 기술주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유가 보시면은 WTI 1월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5% 빠지면서 배럴당 57.14달러로 시장을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 보시면은 어제 또 빠졌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0.4% 빠져서 온스당 1241.7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그리고 해외 시장 동향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하죠. 네, 중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하이종합 증시는 미국발 금리 인상, 감세제도 전망에 다시 3,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1.25% 하락한 3,280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5일선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좀 농담식으로 작년 12월 10일 김민아 FA 생일 때 중국장이 폭락한 거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김민아 FA 생일 때 중국장이 폭락하는 이런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이런 하락세에는 좀 미국의 감세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여파가 좀 큰데요.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열릴 계획이죠. 거기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확실시되는 가운데 중국도 이를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채 해소라는 1순위 정책을 하는 중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게 되면 시장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평안은행이 한 3.5%, 초상은행이 2% 하락하는 등 금융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인민은행은 금리 인상, 자본 통제, 환율 개입 등의 방법을 사용해 미국발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을 있다라고 밝히면서 역 RP로 400억 위안을 시장에 공급해 유동성을 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슈로 올해 경제공작회의가 12월 18일에서 20일에 열릴 것으로 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회의의 주요 의제가 금융 리스크 예방, 탈빈곤, 환경 보호 등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좀 시장의 이목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고요. 현재 홍콩 주식 시장도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고 낙관적이고 지금 글로벌 경제 회복세, 신흥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는 중국은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고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아 FA랑 중국은 좀 안 맞나 봐요. 네, 그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일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외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오량액 그리고 BOE와 BH와 로반전기를 가지고 있고요. 19%, 40%, 50%, 23%, 1%의 전 종목 수익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과 중신증권, 타이거 200과 VNQ, 스타벅스, 넷플릭스 전 종목 수익권이고요. 10%, 8.16%, 3.83%, 1%, 6.39%, 0.4% 나머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XT와 LIT 그리고 BOTG는 2.89%, 6.41%, 8.86%의 수익권 나고 있고요. KWEB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패시브 포트폴리오와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좀 살펴봤고 액티브 포트폴리오 현황을 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 회의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기정화된 사실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네. 이제 내일이죠. 네네. 발표 내일에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거의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미국 기준금리도 역시 0.25%포인트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가 대체적으로 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선물 시장 움직임 같은 거 보면은 거의 80% 혹은 87%에 가까운 확률로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장이 갑자기 막 이렇게 팍팍 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금리 인상을 내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상의 속도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상의 속도라고 하시면은 사실 기존에는 몇 차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올해까지 지금 금리를 2차례 인상을 했고요. 네. 만약에 내일 인상하게 되면 3차례 인상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까지는 시장의 예측대로 그대로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지금 내년에도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대체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는데 또 안 가게 되면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만큼 물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인플레이션 압력인데 물가 상승이 그만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1% 중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목표치가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폭 못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새로 부임하는 파월 의장이 이끄는 내년 3월 FOMC 회의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상이 좀 소극적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열리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이러한 부분도 함께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달러가 세계적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은 달러로 자금이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 팔고 원유 팔고 비트코인은 팔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달러로 자금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자산들의 좀 전체적인 지각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좀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미국에 있어서 달러 금리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셈이니까 글로벌에 이제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네, 그게 또 현실은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각국의 정부 정책이나 뭐 경상수지, 무역마찰 같은 변수 등이 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변수들을 다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현재 외환시장을 보면은 단기적인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는 예측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충격이 적겠지만 내년 3월에 또 한 차례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하는 카드를 또 만지작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인상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죠. 이미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시장에 선 반영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여파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에 3월 FOMC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고 금 가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1%가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뭐 유가는 오르는데 네. 금값은 떨어지고 또 내가 안 하던 비트코인이 막 급등하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실 겁니다. 비트코인 요즘 너무 핫해서 막 손대면 손을 대일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금에 투자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나중에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게 GLD입니다. 티커 GLD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금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소폭 상승했죠. 지금 쭉 하락세 11월 들어서 계속 하락세 이어가다가 금값이랑 똑같이 가죠. 어제 118.15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GLD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음 달 조금부터 저는 추가로 좀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이유가 또 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위기는 항상 찾아오고요. 여태 뭐 위기가 안 온 적이 없죠. 네, 그러네요. 믿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지 시간으로 이제 10일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제도권에 등장해서 거래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금 얘기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네. 그 반짝반짝 금. 저도 참 정말 좋아하는데요. 다 좋아하죠? 좀 안전자산의 네, 상징이죠. 맞아요. 이 금의 가격이 최근에 5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최근에 제도권에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 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금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긴 한데요. 1월 만기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 무려 거래 시작되자마자 20%가 올라서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걸리기도 했죠. 원래 금은 좀 채권하고 좀 연관성이 높은 자산이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좀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트코인 김민아 FA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는데, 반대로 금은 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위기, 지금 좀 중동 상황 좀 네. 위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금의 그런 타이밍 보시면서 매수할 때 저희가 또 김민아 FA가 말씀을 따로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요즘 핫하기는 해도 금 자체로도 뭐 오랜 역사도 있고 어쨌든 안전 투자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둘 다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어떨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게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대로라면 네. 당연히 둘 다 가져갑니다. 네네. 근데 역시 중요한 건 비중이죠. 네. 다만 이제 비트코인 비중을 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 전 세계 GDP에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이 1.9% 정도인데 비트코인 거래량은 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죠.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금과 비트코인을 나눈다면은 최소한 8대2, 9대1의 비율로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홍주만 FA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황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OE 보실 텐데요. BOE 2주 전에 추가 매수 5% 더 했었죠. 그 뒤로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중 20%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중 5% 추가 매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25%로 힘 한번 제대로 실켰는데요. 지금 21선 돌파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어제는 살짝 밀렸지만 결국엔 뚫고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뚫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BOE는 현재 수익률도 50% 현재 높은 상황이고 비중도 20% 적지 않은데 더 늘리신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뭐 네. 예상하셨겠지만 네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OE 좋은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율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입만 열만 아주 비중 분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 같은 비중을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OE가 또 급등을 한다. 이러면 제가 그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BOE가 좋은 종목인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견해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홍준만 FA는 왜 비중을 늘리신다는지 정리를 함께 하고 좀 포트 현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네. 내년에 방송 중에 김민아 FA의 사과를 받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BOE가 스마트 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프로젝트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네. 뭐 스마트 산업, 새로운 의학 분야의 진출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BOE 목표가 좀 높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전격적으로 좀 비교 분석을 해봤고요. 수익률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이제 내년 새해에는 누가 사과를 받으실 수 있을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여기까지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